네, 반갑습니다. 하와이 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심택에 대한 리포트,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의 제목이 좀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기 기판 업황이 지금 공급 과잉인 상황이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업황 체크용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이제 반도체라는 게 사이클이기 때문에 사이클의 어떤 부분에서 저점을 찍어주고 어떤 부분에서 고점 영역을 찍어주는지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안내문처럼 매수매도 추천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목을 다시 한번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퀀트K에 좀 이따 가서 이제 최근의 IR 통화 두 개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뒤늦은 재고 재정 그리고 기판 업황 개선 낙관하기 어렵다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FCBGA의 공급 과잉이 가장 심각한 상태이고 그리고 FC CSP 이쪽이 지금 이 두 개가 가장 어떤 심택의 주력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바일 쪽이고 그리고 PC 쪽.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심택은 모바일하고 서버 그리고 PC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버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가 지금 그렇게 회복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 심택이 계속해서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고객사 중에 하나인 이제 삼성전자가 잘 돼야지 물량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게 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다 대응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제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 뒤늦은 재고 조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IT 부품들은 올해 중순을 전후로 오더컷을 시작했다. 그래서 올해 여름쯤부터 계속 주가 흐름이 조금 심상치 않았죠. 6월에서부터 반도체 섹터가 계속해서 IT 섹터가 굉장히 약세를 지속해오는 상황이고 반면에 메모리 기판은 9월 전후로 재고 조정이 시작이 늦었다. 그래서 지금 9월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재고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고 아마 4분기에는 3분기보다 조금 더 약세 구간에 접어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요. 4분기와 25년 1분기까지는 재고 조정이 지속될 예상이다. 그래서 수요 회복 더딜 경우 오더컷 기간 이후로도 장기화가 가능하다. 지금 어떤 PC나 모바일 쪽에서 분명한 제품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 뭐 어떤 AI를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수요 회복이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어떤 중국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 그리고 소비가 계속 위축되고 있다는 모습이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어떻게 보면 심택이랑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어쨌든 제조업 어떤 지수 어떤 세계 경제 흐름이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받았고 그걸 또 심택이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 부품들의 경우 재고 조정 시작한 후에 만 6개월이 지났음에도 오더컷 지속되는 경우가 확인된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가 이런 경향을 띠는데 지금 모바일이 내년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1분기 그리고 3분기에 이제 신제품들 나올 텐데 이때 심택이 좀 반등을 해주지 않으면 조금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분명히 PBR 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와 있고 거의 이제 바닥에 와 있지만 이게 지금 바닥권이라고 해서 금방 올라갈지 아니면 이게 질질질 흐르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급등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퀀트K 잠깐 가보면 11월 25일 날 LP캠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 LP캠 도입이 왜 늦어지는가 했을 때 지금 최종 고객사단에서 채택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퀀트K 쪽에서 확인하기로는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제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P캠에 대해서 심택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냐면 퍼스트 벤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계에서 일단 뭐 어쨌든 그 영역에서는 1등이기 때문에 계속 그 고객사의 개발 비용, 그러니까 개발 R&D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함께 시작한다. 그래서 심택이 웬만한 어떤 고객사 3사의 동향들은 많은 부분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덕전자가 이제 MLB를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대덕전자가 MLB라는 사업,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사업을 하려고 이제 이미 해왔지만 더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FCBGA 시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시장이 좀 MLB 시장만 좋고 FCBGA 시장이 조금 지금 일본하고 대만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런 부분이 영향을 우리나라 기판 업계에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업계에서 LP캠 외에도 SO캠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이 새롭게 선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 빅테크로 가는 제품이고 LPDDR 모듈을 붙여서 하는 어떤 서버에 들어가는 어떤 제품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 회사에서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퍼스트 벤더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응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심텍이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론, 삼성, 하이닉스 모두 대응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냥 지금 이렇게 사이클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렇게 PBR 밴드가 이렇게 낮은 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텍은 계속해서 앞을 내다보면서 가고 있다, 이 정도는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11월 초에 했던 이제 IR 통화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서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9월부터 추가 발주가 정체된 상황이다. 근데 이게 3, 4, 0이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ESSD 이쪽 낸드 쪽, 그러니까 서버 쪽을 제외하고서는 조금 좋지 않다. 일반 낸드 그리고 디램 쪽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매출이 증가한 이유는 서버 쪽 메모리 모듈이 늘었기 때문인데 저가 제품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만큼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PC하고 모바일이 올라와 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하반기 예상보다 수주 증가세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DDR5 서버 쪽 외에는 메모리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25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 내용이 아까 리포트 내용이랑 비슷하죠. 네. 영업전망 수정에서 영업이익 마이너스 505억을 기록한 505억으로 조정한 것은 매출 1,300억 하향 조정한 만큼 빠지는 거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BEP 기준을 못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제 매출 1,300억 하향 조정한 만큼 실제로 회사가 예상했던 그 수치에서 빠진 만큼 그만큼 다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근 이제 전환사채 리픽싱 관련해 가지고 350억 정도가 이제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잡히면서, 이게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아니라 이거 오타입니다. 이익입니다. 이익으로 해서 당기순이익으로 이제 좀 증가해서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실제로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심텍 리포트를 읽어봤는데, 끝내기 전에 그 멘톡에서 우리 그 2025년 1분기 K찬스를 잡아라, 요거를 이제 12월 7일이죠. 토요일에 1시부터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요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내년의 분위기를 어떻게 읽어가면 좋을지, 그리고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부터 4분기 2024년은 어떻게 좀 마감을 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세미나 구성 내용은 이제 다가올 주식시장 분석하는 거죠. 2025년에 아무래도 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지금 최근에도 소프트웨어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처음에 이제 한 1, 2주 정도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굉장히 심했었죠, 변동성이.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내년 한 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별로 좀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항상 현금이라는 부분을 꼭 마련한 상태에서 이 변동성을 좀 이용을 해서 수익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요걸 들어보시고,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수강 후기,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다른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느낌으로 이 강의 오프라인을 세미나를 참석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꼭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요. 종종 좋은 리포트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로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